이거 진짜야, 진짜. 너만 믿고 파는 거야. 한 남자가 장모에게 건넨 돈 총 8천만 원. 명품 가방, 금팔찌,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하지만 전부 가짜였습니다. 장모님, 이거 사기죄 아닙니까? 그 순간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잘못 본 거야. 결국 이 남자는 선택합니다. 이혼을. 그리고 양육권까지 가져갑니다. 남편도 아이도 돈도 잃은 한 여자의 참담한 최후. 이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우 35세.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차. 연봉 1억 2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3살 배기 딸 하나.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아내 김수진과의 결혼 생활도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일상이었죠. 하지만 진우의 승진 소식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남편 이번에 부장 됐다며? 연봉 얼마나 받아? 에이,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봐? 아니, 궁금해서 그러지. 요즘 부장이면 1억은 넘게 받지 않아? 장모 박영자 62세.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림을 꾸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봐라. 어느 일요일 오후 처갓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장모가 진우를 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저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장모는 망설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거 좀 봐봐. 장모가 꺼낸 건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과 광택. 이거 작년에 내가 백화점에서 산 건데 말이야. 3천만 원 주고 샀어. 네? 3천만 원이요? 그래. 근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중고로 팔면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진우, 너한테는 1,500만 원만 받을게. 어때?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1,500만 원이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그게 제가 지금 여유가. 알아.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서 미안하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팔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너한테는 싸게 주는 거야. 나중에 팔면 내가 500만 원은 남기잖아. 응? 장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얘가 알면 또 잔소리 할까봐. 그냥 우리끼리만. 장모님이 급하신가 보네. 진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승진도 했고 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살게요. 오, 그래? 정말? 아이고, 고맙다, 진우야. 장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너 같은 사위 뒀으니 내가 복 받았지. 그렇게 1,500만 원이 장모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진우는 핸드백을 받아 집에 가져왔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모의 부탁이었으니까요. 뭐야, 이거? 하지만 수진이가 옷장을 정리하다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행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거야. 에르메스를 경품으로 줘? 우리 회사 대박이네? 응, 그러게. 나도 놀랐어.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진우야, 잠깐 통화 가능해?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장모님.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급한 불 껐어.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그래서 말인데. 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 좀 들를 수 있어? 보여줄 게 있어. 진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처갓집 거실. 자, 이것 봐. 장모가 꺼낸 건 샤넬 클래식 백이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샀는데 이건 1,000만 원짜리야. 근데 너한테는 700만 원만 받을게. 장모님. 진우야, 나 정말 급해. 다음 주까지 돈 마련 안 되면 큰일 나.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게.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돈을 갚으래. 그래서 내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거야. 장모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팔면 내가 이익 볼 거야. 명품은 가치가 안 떨어지잖아. 진우는 또 설득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이고 고맙다 정말. 너 같은 사위가 어딨어. 7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진우야 미안한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팔찌. 18K 순금이야. 300만 원 정도 하는데 200만 원만 받을게. 진우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 정말 미안해. 이번만 도와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결국 2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진우야. 다이아몬드 반지. 이건 진짜 명품이야. 5캐럿 다이아몬드. 감정서도 있어. 원래 5천만 원인데 너한테는 3천만 원만 받을게. 장모님 이건 너무. 진우야 제발. 이번에 정말 큰 금액 마련해야 돼. 내가 왜 이러겠어. 수진이 아빠 제삿날도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해. 너만 믿는다 진우야. 진우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예금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천만 원. 계좌 이체 완료. 총 5,400만 원.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우가 장모에게 건넨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몸 관리 잘해. 진우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진우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명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진우야. 너 명품 좀 아냐? 응? 왜? 우리 와이프가 명품 가방 사고 싶다는데 진품 감별을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감별? 그냥 백화점 가면 되지 않아? 아니 중고로 살 건데 가짜 살까봐 걱정이라서. 중고? 응 요즘 명품 가짜 진짜 많대. 근데 감정 전문가들이 있다더라고. 강남역에.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장모님이 그러실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퇴근 후 진우는 강남역 근처 명품 감정센터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이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진우는 장모에게서 받은 에르메스 백을 꺼냈습니다. 감정사는 가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확대경으로 스티치를 보고 로고를 확인하고 무게를 재고. 5분이 지났습니다. 손님. 감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네? 정교한 가짜긴 한데 확실히 짝퉁이에요. 스티치 간격이 불규칙하고 가죽 질감도 진품과 달라요. 시중에 1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제품입니다.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네, 100% 확실합니다. 이런 건 저희가 하루에도 몇 개씩 감정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샤넬 백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짜네요. 금팔찌. 이건 18K가 아니라 도금입니다. 5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건 합성 다이아몬드예요. 큐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쳐줘도 20만 원? 감정서는요? 이 감정서도 위조된 겁니다. 로고가 미묘하게 다르고 용지도 진품과 달라요.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400만 원. 전부 가짜. 전부 짝퉁.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감정센터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모님이 날 속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날 밤부터 진우는 장모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진우야, 이번에 좋은 게 또 들어왔어. 장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통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주신 물건들 전부 감정받았어요. 전부 가짜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에르메스 100, 1,500만 원. 실제 가치 10만 원. 샤넬 100, 700만 원. 실제 가치 8만 원. 금팔찌 200만 원. 실제 가치 5만 원. 다이아 반지 3천만 원. 실제 가치 20만 원. 진우야, 그게 아니라 총 5,400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장모님. 야, 진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감정이 잘못된 거야. 장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감정센터 3군데 다 갔습니다. 전부 같은 결과 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진짜인 줄 알고 판 거야. 나도 속은 거라고. 그럼 장모님은 어디서 그 물건들을 구입하셨어요? 영수증 있으세요? 그게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동대문에서 짝퉁 사서 저한테 진품이라고 팔으셨으니까요. 뭐라는 거야 지금. 장모님, 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증거 다 모아뒀어요. 고소? 내가 감히 장모를? 네, 감히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넘는 피해인데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죠. 너 지금 우리 수진이 생각은 안 해? 내가 수진이 엄마라고. 그래서 더 최악입니다.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더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XX야. 내가 뭔데 감히. 돈 좀 줬다고 우쭐 대는 거야? 응. 욕설까지 녹음됩니다, 장모님. 더 하시면 모욕죄도 추가됩니다. 닥쳐. 나한테 고소? 해봐. 해보라고. 내 딸이 가만 안 둘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다음 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진우는 각오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응. 그렇게 말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엄마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앉아. 내가 설명할게. 진우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모가 명품을 판다며 접근한 것. 5,400만 원을 건넨 것. 전부 가짜였다는 것. 감정서까지 위조된 것.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잠깐. 수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가짜 명품을 팔았다는 거야? 그래. 말도 안 돼. 뭐?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진우는 황당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감정 결과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감정이 잘못된 거겠지.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수진아. 아니면 당신이 감정사한테 돈 주고 거짓으로 한 거 아니야? 뭐?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몰라.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수진아, 정신 차려. 내 엄마가 날 5천만 원 넘게 사기쳤다고. 사기? 엄마가 뭘 알고 사기를 쳐? 엄마도 모르고 판 거겠지. 그럼 영수증은? 구매 기록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몇 천만 원짜리 물건 영수증을 잃어버려? 그것도 전부? 그럴 수도 있잖아. 왜 자꾸 우리 엄마를 범죄자 취급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수진아. 당신 지금 미쳤어? 장모를 고소하겠다고? 정말? 나도 어쩔 수 없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돈. 당신 돈밖에 모르냐? 수진아, 이게 돈 문제야? 이건 사기야, 사기. 내 엄마가 의도적으로 날 속인 거라고. 증거 있어?
엄마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 통화 녹음 다 있어. 카톡 다 있어. 계좌이체 내역 다 있어. 그게 무슨 증거야? 그냥 물건 사고 판 거잖아. 가짜를 진품이라고 속여 판 거라니까. 엄마도 몰랐을 수도 있다니까. 두 사람은 밤새 싸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가족 파괴하려고 작정했지? 내가? 내 엄마가 먼저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야. 엄마 욕하지 마. 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가 이해가 안 가. 다음 날 수지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소하면 나 이혼할 거야. 뭐? 고소 취하해. 아니면 이혼하자.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보다 내 엄마가 더 중요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가족의 문제야. 나도 내 가족이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잖아. 내 엄마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 아니야. 오해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고민 끝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로. 피고소인 박영자. 피해 금액 5,400만 원. 증거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감정서, 가짜 물건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 진짜 고소했어? 수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응. 미쳤구나 정말. 수진아,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좋아. 그럼 나도 결정했어. 수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친정 갈 거야. 당신이 고소 취하할 때까지 안 돌아올 거야. 수진아. 그리고 이혼 준비할 거야. 변호사 알아볼 거고. 수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장모를 고소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내 엄마가 사기를 쳤는데. 오해라니까. 엄마도 피해자라고. 무슨 피해자야 대체? 당신이랑은 더 이상 얘기 안 해. 수진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수진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살 배기 딸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갔어. 지민이도 갈래? 아니야, 지민아. 아빠랑 있자. 싫어. 엄마.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울고 있다. 내가 책임져라. 고소 취하 안 하면 두고 봐. 진우는 문자를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건 장모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엄마 편을 든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진우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지민아, 밥 먹자. 엄마. 딸은 매일 엄마를 찾았습니다. 진우는 딸을 달래느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야, 진우씨. 장모 고소했다며? 어떻게 그걸? 소문 다 났어. 미쳤다고들 하던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를 고소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말이야. 진우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호 부장님, 잠깐 오실 수 있습니까? 부서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네, 부장님. 진호 씨 요즘 개인적인 일로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개인 사정이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곤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지방 발령 고려 중인데 어떻습니까? 네? 부산지사로 가시면 환경도 바뀌고 좋지 않을까요?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회사도 난처합니다.
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하지만 그때 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진호 씨, 저는 박영자에게 명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이은희. 진우는 번호를 저장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최진호 씨시죠? 제가 문자 드린 이은희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저도 박영자한테 당했어요. 명품 가방 2개 샀는데 전부 가짜였어요. 2천만 원이요. 그리고 제 친구도 당했고요. 금목걸이 샀는데 도금이었대요. 1,500만 원. 그럼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소 5명은 더 있어요. 다들 가족이나 지인이라서 신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진호 씨가 고소하셨다는 소식 듣고 용기 얻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다 같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우리 공동 고소하면 더 유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최진호 씨가 먼저 용기 내주셔서 저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사달락 법정 공방 그리고 장모의 뻔뻔함.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소인 박영자 씨 들어오세요. 장모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장모는 경찰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박영자 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여기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가짜 명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는데. 가짜? 제가 언제 가짜라고 알고 팔았어요. 저도 진품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그게 친구한테 샀어요. 친구가 진품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친구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름은요? 김미수? 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영자 씨,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허위 진술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저도 피해자예요. 장모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진우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진우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백화점에서 3천만 원 주고 샀어. 이건 작년에 내가 직접 구입한 거라니까. 나만 믿어, 진짜야. 거짓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비슷한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자 씨가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동대문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수진이 장모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것도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얼마나 들었어? 친정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착수금만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그 돈 어디서 났어? 우리 집 적금 깼어요. 진호와 수진이 함께 모았던 적금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짓이야? 진호가 전화로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 변호하는데 쓸 거야. 당신이 고소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우리 돈이라고. 딸 교육비 모으려고 넣은 돈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 5천만 원 사기쳤는데. 사기 아니라니까. 오해라고. 대체 언제까지 내 엄마 편만 들 거야? 끝까지 들 거야. 당신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영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모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사위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짜 명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진품인 줄 알았어요.
친구가 진품이라고 해서 믿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명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입니다. 본인도 속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백화점에서 샀다, 감정서가 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건 친구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저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손녀를 못 보게 됐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장모는 법정에서 통곡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 눈물도 연기구나.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샀다면서 영수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고. 그럼 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입니다. 그건 제가 정말 돈이 급해서. 돈이 급하니까 사위를 속인 겁니까?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라고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뒤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진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족해? 뭐? 우리 엄마 저렇게 만들어서 만족하냐고. 수진아, 내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도 몰랐다잖아. 아직도 그 말을 믿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정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했어. 법원에서 소장 받을 거야. 뭐?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같이 인간미 없는 사람한테 내 딸 못 맡겨.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지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양육권? 내가? 진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가져가? 나한테 5천만 원 사기친 엄마 편 들고 우리 딸 교육비로 모은 돈 변호사비로 쓰고? 그게 어때서?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정신 없는 건 당신이야. 장모 고소하는 미친놈.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절대 지민이는 못 가져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이긴다. 수진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맞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만은 절대 뺏기면 안 돼. 진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은 가능성 있습니다. 부인이 친정편을 들어 가정을 파탄낸 것, 합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사기 사건 판결이 나오면 더 유리해집니다. 장모가 사기범으로 확정되면 그런 집안 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진우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사기 사건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외쳤습니다. 피고인 박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라고요?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짜 명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계좌이체 기록, 증인 진술까지. 검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총 7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드디어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카드 빚 대출.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쳤습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사위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영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판사님, 판사님. 장모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법정 밖. 수진아. 진우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 엄마가 뭘 했는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뭐?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수진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너무 믿었어. 설마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사기꾼이었다는 걸. 수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당신 말 믿지 않아서. 당신 편 들지 않아서.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여보, 너는 내 엄마가 나한테 5천만 원 사기를 쳤는데도 끝까지 엄마 편을 들었어. 나는 내 남편인데 나보다 내 엄마가 더 중요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딸 교육비까지 변호사비로 써버렸지. 내 동의도 없이. 돌려줄게. 다 돌려줄게. 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을? 내 엄마는 1억 3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았어. 그중 5천만 원이 내 거고. 내 엄마가 그 돈 어떻게 갚을 것 같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갚아야 될 거야. 딸한테 손 벌릴 거라고 내 엄마는. 그럼 넌 또 주겠지. 엄마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수진아.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이혼 소송은 내가 받아들일게. 하지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여보. 지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사기꾼 할머니 옆에서는 못 키워. 제발. 지민이만은. 이혼 조정 날짜에 보자. 진우가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3개월 뒤.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진우의 승리였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인 최진호 씨에게 주어집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모친인 김수진 씨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수진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6대 4로 최진호 씨에게 유리하게 분할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원 앞. 진우는 딸 지민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엄마 일이 있어서 못 와. 지민이 엄마 보고 싶어. 다음에 보자. 응? 응. 진우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진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 박영자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수진은 혼자 살며 한 달에 한 번 딸을 만납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엄마를 낯설어 합니다. 진우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아니 진우 씨. 엄마가 출소하면 배상금 갚아야 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진우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원 통해서 받아낼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진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잘 키울게. 약속해. 응.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진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으려 했던 아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